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 이거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메일 내용이 좀 어이가 없는데, 일단 네이버에서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네이버 메일이 왔고 보낸 주소는 helpnaver.com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로그인이 되었다. 그래서 제 이제 네이버 아이디죠. 이렇게 와서 로그인 됐는데 그 로그인된 위치가 중국이래요. 중국. 그래서 이게 네가 회원님이 로그인한 거 맞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고,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클릭을 했는데, 클릭하고 이제 보니까 제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칠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로그인 아이디랑 제가 이제 그 바깥에 공개적으로 노출된 아이디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그인할 때 이 HNCH 이 아이디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아예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이걸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봤더니 이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하니까 이 비밀번호 변경해서 클릭해서 뜬 창 자체가 일단 이 자물쇠가 없고 뭔가 주의를 요함 이런 메시지가 떠 있는 거예요, 창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이걸 바꾼 다음에 저한테 그 네이버에서 비밀번호 변경에 관련돼서 왔던 이제 메일이 생각나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그 메일은 이제 어떻게 왔었냐면, 보시면 그 메일은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보는 건,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보는 건데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거랑 거의 똑같은데 진짜 네이버에서 보는 건 골뱅이 help.naver.com이에요. 아까 근데 그 사기꾼, 네이버를 사칭하는 그 놈이 보낸 건 helpnaver.com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있는 게 진짜 네이버고 점이 없는 게 그 네이버를 사칭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진짜 네이버에선 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걸, 이 비밀번호 찾기 바로가기라는 데서 실제 내가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대로 이제 가게끔 원래 그 네이버 그 보안 창이 열려서 그쪽에서 이제 변경하게끔 만드는데, 아까 그 사칭하는 데 거는 비밀번호 변경을 하게 되면 아예 그 제 보안 창이 아니라 다른 창으로, 새로운 창으로 떠서 얘네가 결국에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랑 비번을 이거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빼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하시기 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로그인 자체를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이제 그런 기능, 지난번에 이제 그 사무엘님이 그런 기능을 다 설정해놔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다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아예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데 로그인이 되었다라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였던 거죠. 이 중국에서 로그인이 됐다는 것도 가짜인 거고, 그리고 실제 변경됐다는 것도 가짜인 거고, 이 보낸 그 주소 자체도 helpnaver.com인데 이것도 이제 가짜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킹을 시도했던 이런 메일이 와가지고, 스캔 메일인 거죠. 스캔 메일이 와서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뭐 거래소 아이디라든가 거래소 비번, 여러분의 뭐 거래소가 해킹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 변경 똑같이 만들어요. 네이버 거랑. 아니면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 이제 유명 뭐 대형 거래소라고 하면 그 대형 거래소랑 똑같은 그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얘네가.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내 비밀번호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뭐 구글 OTP라든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보안 설정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귀찮다고 하더라도 꼭 설정하셔야 되고, 메일 보안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 저한테 항상 전화, 문자로 오든지 이중으로 제가 승인을 눌러줘야지만이 로그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사용하는 구글도 제가 제 핸드폰으로 승인을 누르지 않으면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절차를 좀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용하시기 바래요. 예, 이렇게 사기꾼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BSV,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리플은 그 EN그룹 파더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랑 같이 비교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차트고요. 현재 이제 1118달러인데 보시면 일단 빨간색 이 추세 라인 7월 10일 그리고 7월 21일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과 제가 오전 영상에서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보시면요 이렇게 채널 4분의 1 라인과 아까 지금 방금 전에 그렸던 이 초록색 추세 라인 이 사이에서 지금 수렴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서 위로 돌파할 것인지 아래로 이제 떨어질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현재는 오늘 오전 중에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보시는 것처럼 이 51 이평선 초록색 51 이평선까지 이제 붙여놓은 상태고 위로 이제 돌파를 하려고 시도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이제 보시면 일단 제가 여기 추세 라인을 하나 그리진 않았는데 일단 7월 21일부터 이번에 하락했던 이 추세 라인은 일단은 돌파가 됐어요. 보시면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추세 라인은 돌파가 됐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7월 21일부터 하락했던 이 하락 추세는 돌파가 돼서 현재 4시간 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15이평선 15이평선에 안착하고 그 다음에 4시간 봉에서 52평선 저항 맞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 지난 상승 채널의 상단부이기도 하고요. 일봉에서 보면 50일 이평선이 또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자리에서 바로 돌파는 못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져서 다시 또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까 이제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 다시 또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300이라든가 8,500까지 조정을 받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와서 11,700. 그 다음에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까지 상승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한 차례 뭐 쉰다거나 하고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을 보도록 할게요. 알트코인은 BSV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SV가 이제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15일 이평선에 안착한 이후에 장기 이평선이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돌파하고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해서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한 이후에 지금 오늘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모습은 제가 지난번에 이때 역회된 숄더의 모습이라고 하면 왼쪽 팔 만들고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만들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 거다. 이때 이제 만든 그 기간 자체가 10거래 보시면 이제 6월 26일부터요 7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14거래일을 이렇게 왼쪽 어깨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6거래일이니까 앞으로 한 7, 8거래일 정도 좀 더 이 0.015하고요. 0.016하고 0.019 좀 낮게 본다라고 하면 0.018 그래서 이 0.015와 0.019 이 사이에서 이 박스 안에서 좀 더 이제 8일 정도 7, 8일 정도 시간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평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15일과 이제 50일 사이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주고 15일 이평선이 올라와서 15일과 50일이 이제 골든 코스가 만들어지는 아마 그때쯤 타이밍에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요 0.019를 돌파하면서 오른쪽 팔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BSV는 이제 일단 어찌됐든 예상했던 그림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BTC 마켓이고 보시면 그 0.0245 2018년도 2019년도 이제 저점을 잠깐 약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저점 지켜줬던 이 라인을 이제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깨고 내려온 이후에 횡보하다가 이 하락 추세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하락 추세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또 횡보했습니다. 횡보하다가 이번에 이제 맞고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한 이후에 어제 양봉을 만들어서 15일 이평선에 안착했고요. 오늘은 이제 일단은 15일 이평선에 안착한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쉬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일단 15일 이평선 물론 여기 이제 거래량이 더 많이 실려서 안착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일단 거래량이 조금 실리지 않은 부분은 아쉽긴 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6월 13일부터 쭉 하락했던 6월 13일 그리고 7월 2일 이 고점을 잇는
라인을 쭉 이었을 때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2018년도 19년도 저점이었던 이 0.0245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그림 자체가 2016년도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2016년도 모습은 깨고 내려온 이후에 여기에서요 깨고 내려온 이후에 3개월 정도를 시간을 충분히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맨 마지막에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빨리 이제 회복을 해서 0.0245 위로 안착을 해준다. 먼저 이제 51이평선 맞고 저항 맞고요. 눌러서 일단 0.0245에 안착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더리움도 대형 알트코인들 이번에 이제 움직일 때 같은 타이밍에 이더리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이더리움도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리플 보시면 지금 이제 BTC 마켓에서 15일 이평선에 안착한 이후에 일단은 어찌됐든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와서 마이너스 2% 하락한 모습이긴 한데 마이너스 2%가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라인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고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턴을 했어요. 일봉의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저항 라인으로 작용되는 게 보시는 것처럼 3300사토시 3300사토시가 지금 현재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00사토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어요. 수렴해서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 돌파를 할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을 EN그룹 하더님이 차트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EN그룹 하더님이 이제 차트에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XRP BTC 3시간봉 이평선도 정배열이 되어가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3시간봉 차트예요. 3시간봉 차트인데 일단 1시간봉 하고 이제 2시간봉까지는 이평선이 오늘로 정배열이 완료가 됐다. 그럼 앞으로 이제 3시간봉이 정배열이 어느 타이밍에 정배열이 될 것인가 라는 이제 의견이고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 조정 후에 XRP 차트가 BTC 마켓 정배열 원화 달러 마켓 정배열의 예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재상승할 경우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삼각수렴에서 위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알트코인이 이제 리플도 마찬가지로 리플도 BTC 마켓에서 상승해주면서 본격적으로 달러 차트에서도 같이 크게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3시간봉에서 정배열이 되기 위해서는 8월 3일이 됐을 때 이때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과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이평선이 이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 주면서 정배열되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정배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8월 3일쯤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8월 3일이 언제냐? 다시 이제 리플 차트 돌아가서 보시면 8월 3일이 지금 보시면 이제 7월 31일이 제가 이제 이 저점과 그린 라인의 이제 꼭지점이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8월 3일이 되기 전에 지금 저 모습대로 이행골 파더님이 의견 주셨던 이 모습대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진행해 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3300사토시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3300사토시가 돌파가 된다. 3300사토시가 돌파가 될 때 이때 그냥 돌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 51이평선 내려오고 있는 51이평선까지 저는 이제 양봉을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줄 거다.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일단 51이평선을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쉬더라도 이제 쉴 겁니다. 그래서 51이평선 터치해주고 쉴 거다. 그 기간은 지금 이제 8월 3일까지 정배열 되는데 걸리는 시간 써주셨고 그 정배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8월 3일이 아니라 땡겨질 수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이 저점을 높이는 이 속도로 봤을 때 7월 31일 전에 이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정배열되는 모습도 좀 더 빠른 타이밍에 3시간봉, 4시간봉도 빠른 타이밍에 정배열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그러면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루루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차트를 로그 차트로 보는 이유를 누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몇 번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여행을 7월 28일 일요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7월 28일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일단 그 여행 가는 기간 동안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 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신 내용들을 편집을 해서 짧게 한 3분에서 10분 넘지 않는 그런 영상들을 짧게 이제 편집을 해 놔서 제가 여행 가 있는 동안 영상을 이제 못 올리잖아요. 그때 오전하고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짧은 영상이지만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영상을 처음부터 쭉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봤던 내용이겠지만,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구독해 주신 분들은 또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그 영상들 이제 보도록 하고요. 일단 최근 신규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적어도 최근 영상들 중에 한 10개 정도는 한번 쭉 보셔야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일단 로그 차트를 왜 보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BTC 마켓에서 BTC 마켓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열어드린 이 차트는 로그가 적용이 된 차트입니다. 보시면 일단 이렇게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고, 평상시 우리가 그냥 보는 차트는 로그가 적용이 안 된 차트입니다. 로그가 적용이 안 된 차트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요, 만약에 로그가 적용이 안 된 걸로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3년도에도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상승. 지금 2017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던 이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2013년도, 14년도에 있었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로그를 적용 안 하면 가장 큰 상승은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이 2017년도의 상승이 가장 큰 상승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절대값 자체가 1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절대값 자체가 이 Y축이요, 이 달러축 보면 이 Y축 가격 자체가 변동폭이 이때가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때 상승률이 가장 크게 보이고 나머지 상승률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제 상승률 자체는 이것보다도 여기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 지금 2017년도에 올라갔던 상승폭보다 2017년도에 이렇게 상승했던 이 상승폭이 예를 들어서 1700%입니다. 근데 보시면 2017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에 상승했던 상승폭은 1700%가 아니라 4000%가 넘어요. 여기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더 아래서 채널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때는 가격 자체가 이제 24불에서 1000불까지 올라온 겁니다. 24불에서 1000불이고요. 그러니까 24불에서 1000불이니까 가격 자체로 얘기하면 한 900불, 970불, 80불 올라간 거니까 금액 자체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1000달러에서 2만 달러니까 거의 이제 1900달러가 올라가는 거죠. 로그를 적용 안 했을 때 봤을 때는. 그래서 로그를 적용하지 않고 봤을 때는 1900불 상승한 거고, 여기는 지금 980불, 970불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훨씬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때 20불에서 1000불까지 올라간 이 상승이 지금 1000불에서 2만 불까지 상승한 이 상승률보다 더 상승이 더 크게 상승한 거다. 만약에 내가 똑같은 1억이란 돈을 이때 투입한 게 수익률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때 투입한 것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고 로그를 적용 안 해서 보면 이때 상승은 미비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차트를 볼 때는 로그를 적용해서 봅니다. 물론 이제 로그를 적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단기 차트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로그를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당장 이제 이 구간 앞으로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하는 이 3달 정도만 우리가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굳이 로그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로그를 적용하나 적용하지 않나 차트 모습 자체가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긴 차트를 놓고 볼 때는 로그를 적용하는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게 차트를 보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이엔그룹 하더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봤고요. 다음은 이제 아마겟도님이 앞으로 비트가 내려가면 알트도 계속 따라 내려갈까요? 이거는 이제 모릅니다. 이건 왜 모르냐면 비트가 내려갈 때 알트가 따라 내려간다라고 하면 도미넌스가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비트가 내려갈 때 알트가 이제
지난번 보면 비트가 하락하는데 뭐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 하락폭보다 덜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도미넌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져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은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11월 달에 비트코인 캐시가 마지막에 슈팅 나올 때 보면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하락하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무조건 비트코인 내려가면 알트코인들 내려간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내려갈 때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처럼 도미넌스가 충분히 이제 고점에 있을 때는 더 판단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이 빠질 때 알트코인이 더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도미넌스가 이제 우하향하는 우하향하는 채널에 상단부에 있을 때는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 이때는 비트코인이 빠져도 알트코인이 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차동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어제 트론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는데 가지고 가도 되는지 이장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줬고 일단 저는 뭐 트론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일단 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이 세 종목을 비중을 70% 두고 나머지 30%를 뭐 지금 만약에 내가 트론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 뭐 트론 나머지 30%에서 이것도 이제 한 종목에 비중을 실지 말고 적어도 제가 최소한 5개에서 10개 종목으로 나눠서 이 나머지 30%를 채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총 되도록이면 이제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으로 채우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최악의 경우 만약에 트론이 진짜 문제가 있다. 어떤 악재가 나왔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게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뭐 전체 비중 중에서 만약에 30%에서 10종목 중에 트론이 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3%가 되겠죠. 그러면 제 전체 자산 100에서 만약에 3을 제가 잃는다라고 해도 나머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이 그 이상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걸로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트론이 이제 플랫폼 코인인데 만약에 트론이 이 시장에서 퇴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 트론의 어떤 시총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플랫폼 코인이 저는 가져갈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왜냐면 경쟁력이 사라진 거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게, 이오스라든가 이런 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돼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트론에만 몰빵을 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비중 조절을,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트론 나왔던 악재는 이거였어요. 일단 버핏과 그 53억짜리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일단 저스틴 선은 나 몸이 아파서 약속을 뒤로 미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아니라 기사 내용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불법 자금 모집, 돈 세탁 등 다양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출국 금지가 돼서 이거 점심 식사를 못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건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팩트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미뤄진 거구나 라고 판단하는데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조사를 받든 근데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지금 불법을 저질렀는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뭐 악재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뉴스들은 항상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연말에도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우지안이 이끄는 그 비트메인이 뭐 파산됐다. 그래서 우지안이 대표에서 물러났다, 쫓겨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만약에 나중에 또 이제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도 그때 그냥 하나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인 거죠. 내 마음이 내가 너무 한 종목에 이제 몰빵이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걸로 인해서 노심초사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만약에 다음번에 지금 내가 여러분 중 분명히 이제 트론에 어느 비중이 많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이게 이 기사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은 못하고요. 저는 그냥 이런 기사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작년 연말에 있었던 뭐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그런 약간 퍼스성 기사의 일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쿠카스테님이
오랜만에 이제 댓글 달아봅니다. 며칠 전 색소폰 연주자 구독 신청하고 신청곡을 올렸더니 진짜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광고 아니니 해밀리 여러분 중에 색소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장도 별론데 머리 좀 식히세요 해주셔서 링크를 이제 걸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쿠카스테님이 MC 더 맥스의 넘쳐 흘러를 이제 신청을 해주셨고, 이 연주해주시는 분이 이제 신유식님인가봐요. 저 들어봤는데 굉장히 연주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구독을 눌렀습니다. 구독 누르고 앞으로 이제 들어보려고 하고, 저도 나중에 리플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일단 2만 사토시 오게 되면 제가 신유식님한테 한번 이제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송대가님의 그 유행가를 한번 신청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유행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불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화설을 날려라 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XRP 코인은 개인도 에스코르 락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만큼 그리고 원하는 수량을 잠궜다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해제가 안 됩니다. 개인들 코인을 털어야 하는 세력 입장에선 싫어하겠네요. 존버가 하고 싶은데 가격 등락을 견디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글 써놓고 댓글 버튼 누르기를 망설였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결과를 얻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큰 욕심을 내려놓고 부디 기분 좋게 졸업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뭐 나는 진짜 이거를 XRP를 들고 있는데 이 세력들이 흔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못 견디겠다. 그래서 막 너무 팔고 싶다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일정 부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것도 이제 분할로 하셔야 된다.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다 걸어놨다가 진짜 지금 갑자기 급한 돈이 생겨서 팔아야 되는데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못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못 팔고 오히려 다시 빠져서 나중에 이 에스코르락을 풀었을 때는 제가 원했던 가격보다 이제 낮아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이제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에스크로락을 거는 것도 저는 반 정도만 거신다거나 아니면 뭐 3분의 1만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하셔서 하시고, 일정 부분 난 이 물량은 진짜 홀딩하고 일단 이거는 계속해서 뭐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라고 하는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물량만 에스크로락을 거시고, 나머지 물량은 일단은 따로 빼놔서 뭐 거래소에 두시든지 개인 지갑에 넣어 놓으시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베베베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4번 한 거 맞죠? 베베베베. 예, 죄송합니다. 이장님 방송 내용 중에 암호화폐 은행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다고 댓글을 설명해 주셨는데 스테이킹 정상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곳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제가 뭐 여러분한테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만약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제가 이제 거래소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코인원입니다. 그래서 코인원에 가보시면 이렇게 거래소가 있고요. 여기 위에 노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에 들어가시면 일단 뭐 다 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테조스, 코스모스, 스텔라루멘이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온톨로지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테조스와 코스모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임 참여하게 해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위임을 해서 이렇게 뭐 테조스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안 하고 뭐 베이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일정 부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거래소에서 하고 있고요. 업빛 같은 경우도 네오 같은 경우를 이제 네오를 업빛에 갖고 있으면 네오 가스를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톨로지도 온톨로지 가스를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이런 데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거는 대형 거래소라든가 대형 뭐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는 점점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탑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4개 해주셨는데 질문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베티서님이 답변을 달아주셔서 이제 그 부분만 같이 쭉 읽어보고 이제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 시에 혹시 이동 수수료가 있는지,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거의 대부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뭐 거의 없다. 오히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제 베티서님 답변 주신 거 읽어보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 시 거래소 출금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출금 수수료는 거래소별로 그리고 거래 코인별로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더 안전한 저장을 위하여 그 레저 나노레저 S를 2개로 구입한 후에 분산 저장하는 것이 더 좋은지요. 뭐 비트코인 따로, 리플 따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백티서님 답변은 나노S 1개, 2가지 코인을 함께 저장한 후에 나머지 1개 나노S는 백업용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2개의 지갑이 혼동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저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백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A라는 지갑에 비트코인, 뭐 B라는 거에는 또 리플 이렇게 따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세 번째로 그 레저 나노 S를 구입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지요. 예전에 중고 사이트에서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티썸님 답변은 나노 S 절대로 중고로 구매하시면 안 되고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이제 걸어 주셨어요. 네 번째로 나노레츠 S를 구입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한 후에 G마켓이나 11번가 아무 곳에나 사도 되나요? 이건 이제 아까 위에 있는 답변이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식 사이트에서 구입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패티서님 답변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뭐 답변 드리는 거나 패티서님 답변 드리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Y리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오늘도 늦은 시간 이것저것 둘러보다 갑자기 예전에 LW님이 올려주신 AI 예측 그래프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놈이 맞겠나 안 했나 검증차. 그 뒤로 다시 돌려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영상에 링크를 타니 올려주신 사진은 지워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그래프의 위치와 한번 맞춰봤는데 비트 달러 차트 주봉으로 보면 6월 23일 주중 위치는 파란색 선 예측값과 비슷한 듯하고 현재는 변동 범위의 하단부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이제 예전에 그 LW님이 AI로 예측했던 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일단 이제 보시면 일단 이거 뭐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LW님도 그냥 재미로 이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파란색 가운데 이제 실선으로 있는 게 AI가 비트코인 차트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이 그 옅은 하늘색으로 넓은 면으로 이제 표시된 게 변동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에서 지금 이제 7월 말쯤이잖아요. 7월 말이라고 하면 위치가 이쯤으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 왔던 위치가 비슷해 보인다. 저도 비슷해 보이고 이 위치가 지금 보시면 한 13,900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3,900달러까지 온 다음에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은 겁니다. 조정을 받았고 이제 뭐 6월달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아서 이 변동 범위의 하단부는 지금 보시면 거의 위치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거를 잠깐만요. 한번 이거를 제가 프린트 스크린에서 그림판에 이제 붙여볼게요. 그림판에 한번 붙여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위치가 이 채널 하단부 여기 변동범위 하단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그림판이니까 헷갈리네요. 약간 이게 차트가 아니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반듯하게 해야겠죠? 예. 이렇게 해보면 지금 위치가 이 위치가 비트코인 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위치가 비트코인에서 여기입니다. 어디냐면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서 지금 비트코인 일봉에서요. 일봉에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좀 빠졌네요. 비트코인 위치에서 지금 이 11,700달러로 보입니다. 그래서 11,700달러까지 11,700달러보다 조금 더 밑에까지 빠질 수 있다. 이 조금 더 밑에가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봤을 때 정확하게 이제 이 값이 표현이 안 돼서 일단 한 11,700에서 뭐 11,000 지금 10,000달러 정도 일단 9,050달러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변동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정확하게 이게 맞았다 안 맞았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 변동 범위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지금 AI가 예측했던 변동 범위 거의 하단부에 지금 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림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라고 이제 한번 봐보시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일단 보시는 것처럼 그 전고점을 지금 보시면 이 중심이 6월 말이라고 하면요.
6월 말이라고 하면 거의 한 뭐 8월달, 8월달쯤에 일단 이 전고점을 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고점을 넘은 다음에 굉장히, 물론 이 안에서 계속 변동 범위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동 범위는 굉장히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채널이 아니라 그 고점에 왔을 때는 고점의 변동 범위 8만 달러인데 이 8만 달러에서요. 보시면 지금 잠깐만요. 이 8만 달러에서 이 8만 달러가 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변동 범위는 12만 달러부터 보시면 거의 이제 3만 달러까지 굉장히 이 변동 범위 자체가 넓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올해 연말 전에 이 AI가 예측했던 그 값은 일단 8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왔다. 그리고 전고점은 한 8월에서 9월쯤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3,900달러를 8월 중순에 넘어가지고요. 그 이후에 바로 목표치인 1차 목표치인 17,000달러까지 바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8월 말, 9월 초에 전고점을 터치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재미로 이제 본 거니까 이거 너무 이제 이거에 의미 부여를 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재미로 보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디와이리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봤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복주 남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지금 이제 패티슨님 자료 보고 지갑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1년 넘게 장투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아까 제가 방금 전에 그 탑건님이었죠. 탑건님이 이제 패티슨 질문해 주신 거에서 패티슨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거기 이제 링크를 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이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장채님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몇 분 더 남았는데 좀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장채님 의견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장님 2일 전에 제가 올렸던 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2017년 9월 14일, 9월 21일과 비슷합니다. 이 시점에 리플 차트가 삼각 수렴하는 것도 비슷하네요. 앞으로 3개월 동안 XRP BTC 하락하고 11월에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차트가 이대로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2017년도 이제 9월 14일, 9월 21일과 비슷하다. 비트코인이요. 그래서 지금 9월 14일과 9월 21일이요. 그래서 이 위치입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이 지금 이제 이 위치와 비슷하다. 그러면 이 위치 이후에 이 9월달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장채님 의견은 뭐냐면 결국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이렇게 추가적으로 채널 중반에서 뭐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는 상승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이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고 물론 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뷰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물론 13,900달러를 돌파해서 다음 목표치인 17,000, 19,000까지 갈 건데 만약에 지금 리플이 11월 달부터 올라간다. 뭐 11월 달부터 올라가 3개월 뒤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을 먼저 해준다는 건데 만약 9월 달로 봤을 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도미넌스가 여기에서 또 한 번 비트코인 이제 도미넌스를 더 넘어가는 지금 위치에서 한 번 더 넘어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도미넌스를 보면 도미넌스는 지금 빠질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위치상 봤을 때 지금 2017년도 9월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제 3월달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그때 움직였던 그런 위치와 비슷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